변수를 알아봅시다. int 플롯 철이라는 캐릭터지만요. 약간 인티저 플롯 캐릭터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변수 int는, 각 자료형 int는 정수를 뜻하는 인티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네모리란 공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변수라는 것에 대한 거를 한자적으로 보면 변하는 숫자, 한자가 아니라 그냥 언어적 의미구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변하고, 숫자는 정확하게는 변수는 값을 저장하기 위한 자료형이 있는데, 그 자료형은 그거에 대한 크기를 갖고 있고, 이 자료형에 맞게 자료를 저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버그 모드의 지역 동적 변수는 대입으로 값이 변하지 않을 시 기본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int에 여기나 아니면 여기나 아무 때나 중단점을 걸어가지고 보시면 마이너스 858993460이 나오는데, 이걸 16진수 표기로 하면 0xcccccccc가 나온다.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로컬로 어이쿠 값이 1이 됐네. 값이 1이면 안 되는데 니가 왜 1이 됐니? 자, 16진수 표기를 보면 0xcccccccc가 나옵니다. 아까 왜 1이 되었지? 참 이상하네. 자, 리틀 엔디안과 빅 엔디안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저 밑에 있는 숫자 말고 1을, 자, 우리 간단해 봅시다. 우리가 1을 이렇게 입력할 경우 이 로컬과 로컬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것은 이렇게 저장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1, 2, 3, 4, 5, 6, 7, 8을 16진수로 한 경우 값은 1, 2, 3, 4, 5, 6, 7, 8이고 저장된 값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어떠한 규칙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입력하는 이러한 방식은 리틀 엔디안이라는 것으로 저장이 됩니다. 리틀 엔디안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뒤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자, 1, 2, 3, 4, 5, 6, 7, 8. 근데 이러한 형식은 인텔사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윈도우에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빅 엔디안은 어떤 식이냐? 그냥 1, 2, 3, 4, 5, 6, 7, 8. 그냥 우리가 읽는 방식대로 읽으면 된다. 리틀 엔디안은 뒤에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변수 이름의 영역은 C 언어는 자신보다 밑에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C 언어는 똑똑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건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규칙. 자신의 밑에 있는 걸 인식하면 오류가 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러한 규칙을 가졌겠죠. 대입입니다. 대입 같은 경우에는 이건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이 C의 결과값이 3입니다. 그렇다면 C 언어라면 아니면 비주얼 스튜디오라면 이거를 A는 3이라고 요약하지 않을까? 의미가 바뀔 필요가 없다면, 의미가 정해져 있다면 요약하겠지? 라고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차에 나옵니다. 이제 변수명으로 되는 이름과 안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규칙들이 나와 있고 한글로 작성해서 변수를 쓸 수도 있다. 자, 한글로 적어낸 코드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 배열, 나눌 배와 밀칠 배와 버릴 영 등의 여러가지 한자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같은 자료형을 여러 개 모아서 편하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의 이름은 주소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살표를 클릭해가지고 밑에 있는 변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A가 바꾸면 안 돼요. A는 주소입니다. 변수의 이름은 주소입니다. 자, 이제 배열의 이용으로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배열이 어떠한 구조인지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자, 배열 같은 경우는 int 0, 1, 2, 3, 4로 저장될 경우 변수 같은 경우에는 주소인 C08을 담고 있는데 이거 조금 다르네, 여기랑. 이게 주소가 매번 실행할 때마다 지역 변수가 바뀌어가지고 이건 조금 양해하시고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보시면 5A에 저장되고 그 다음에 50, 46, 32, 30 이게 10진수로 90, 80, 70, 60, 5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배열은 쭉 이어져서 저장이 된다. 이제 이 포문 같은 경우 조금씩 비교를 부르면서 해봅시다. 내가 지우게 하고. 아이쿠야. 자, 우리는 이걸 세 번째 경우 알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는 조건을 걸 수 있습니다. 자, 조건 같은 경우 적중횟수에서 적중횟수가 만약에 2일 경우, 그럼 두 번째 적중했을 때 적중이 되겠죠.
자, 적중했을 때 이제 점수나 i를 보면 i는 1이고 우리가 출력한 거는 90입니다. 자, 두 번째 잘 멈췄죠. 이렇게 우리는 조건 중단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점수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값을 볼 수 있어요. 심표진수 표기를 끄면 조금 더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의 이용이 있고 2차원 배열과 다차원 배열인데 자, 이걸로 2차원 배열은 배열 안에 그 012라고 하는 주소가 있고 그 주소 안에 값이 있는 좀 말이 꼬였나? 값이 있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럼 3차원 배열은 주소 안에 주소가 있고 주소 안에 값이 있는 그러한 걸 가지게 됐겠죠. 여기서 주소를 보면 다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엔 C형에서 0C가 되었죠. C는 이제 10진수로 A, B, C 해가지고 12라고 하는 값을 갖추게 됩니다. int가 4바이트이기 때문에 행렬이 아까 3, 3으로 있죠. 4, 8, 12. 그래서 C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더 12를 더하면 18이 됩니다. 16진수용. 자, 이런 규칙을 갖고 있다. 자, 이제 문자열 배열인데 우리가 1회차 때 00을 만날 때까지 출력한다고 하는 규칙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그 규칙으로 보면 메모리를 살펴보면 조금 더 이거에 대한 여기는 한자에 대한 이 규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거는 CCCC 이런 식으로 출력되다가 여기 있는 00을 만나서 출력이 끝났다.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52는 이제 헥스 16진수로 CC다. 그래서 문자 배열 같은 경우 맞아요. 00을 넣는 이유는 그걸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자, 자료형의 경우 이런 식으로 크기와 자료형 그리고 값의 표현 범위가 있는데 이제부터 우리는 자료형의 크기를 알아들어야 메모리 기능을 쓸 때 편합니다. 아니면 할 때마다 그냥 보러 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제 부호는 signed, unsigned인데 이거는 아직 디버깅으로 그냥 값의 형식에서 unsigned가 뜨지 아직까지는 3회차 되어야지만 이 차이를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만약에 이게 unsigned가 되면 마이너스 부분대가 플러스 대가 된다. 비트는 이 0 한자리 여기서 000에서 0 한자리를 의미하고 0000을 이렇게 8개가 모이면 1바이트라고 합니다. 자, 음수와 양수는 이러한 규칙을 갖고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라고 하는 현상이 있고 언더플로우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료형은 그래가지고 크기는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바이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상수를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상수. 이건 디버그 모드에서만 가능합니다. 디버그 모드에서. 디버그 모드에서 상수가 지역 변수로 이렇게 사용될 경우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의 공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릴리즈 모드는 그냥 이거를 2.32% 만들어버립니다. 뭐 아닌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상수는 자료형 앞에 콘스트를 붙여서 값을 고정시킬 때 사용한다. 상수는 변수임에도 공간을 차지한다. 조건은 디버그 모드일 때. 상수가 변수인가 아니라 이게 변수 상수이므로 공간을 차지하는 건데 좀 말이 틀렸네요. 자, 상수 변수는 변수이므로 공간을 차지한다. 고정시킨 콘스트의 값을 바꾸려고 하면 오를 내보냈는데 그거를 이제 값을 갖고 있는 디버그 모드에서는 기억하세요. 디버그 모드에서만 됩니다. 릴리즈 모드에서는 안 돼요. 릴리즈 모드에서는 뭐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디버그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하면 바꿔집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우리도 포인터라는 거를 한번 로컬과 그런 걸로 보기 위해서 한번 보죠. 자, const int가 1이 1이 되었습니다. 이건 상수예요. 상수 표시. 자, 상수 포인터가 이제 지정되었고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걸 릴리즈 모드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상수 같은 경우는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값이 3입니다. n은 왜 이러냐? 이 3이란 값이 바뀌지 않잖아요. 3이란 값이 조금 더 악대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위에 걸 다 지웁니다. 자, 필요 없다. 아, 얘는 3이다. 아, 이렇게 하면 똑같이 나온다. 결과는. 가정은 무시한다. 그냥 우리는 사용자,
개발자가 이런 식으로 출력하고 싶거나 우린 그걸 최대한 최적화를 해서 필요 없는 걸 지워야 돼. 지워서 빠르게 해야 돼. 그게 릴리즈 모드의 마음입니다. 마음이라 하기엔 기계지만요. 그게 최적화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버그 모드를 했을 때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다. 자, 좀 넘어가서 이제 define 매크로 같은 경우는 3회차에서 봅시다. 자세히. 자, 지금은 그냥 이거는 기능의 요약이다. 그냥 매크로다. 그냥 원하는 것들을 모아둔 거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자, 이제 확장과 축소 또한 3회차에서 할 수 있지, 아직은 직접적으로는 볼 수 없어요. 자, 이제 캐스트 연산자를 한번 알아보면 값을 변환시켜주는 연산자인데, 이거 한번 디버그 모드로 해봅시다. 오케이. 오. 근데 그거 치웠구나. 브레이크포인트 걸고 다시. 자. 여기 끝났나? F10, F10. 로컬. 딱히 보이는 게 없네요. 자,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디버그 모드와 함께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참고로 이 설명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거를 숨겨놔야 되는데 1회차 다 까버려서 그냥 지웁시다. 자, 함수는 메인 또 함수의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반환값을 리턴의 명령으로 리턴 명령이 보이지 않는데 이거 원래 넣어야 돼요. 아마 릴리즈 모드 하면 오류가 뜰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죠. 릴리즈 모드로 해도 잘 되네요. 원래 값 반환을 함수 호출할 때 해야 되지만 딱히 메인에서 리턴을 안 써도 오류를 내보내지 않네요. 아무튼 함수의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위에서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함수를 디버깅 해봅시다. 힘들어. 내가 이 디버깅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 자, 일단은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 다양하게 디버깅을 해보고, 자, A가 릴리즈 모드네. 그냥 출력해버렸네, 얘가. 자, 디버그 모드로 해서 한번 봅시다. 자, 디버그 모드로 하면 첫 번째 인트 썸이 그냥 여기로 가네요. 그 다음에 F11로 들어가 봅시다. F11이 뭐라고 했습니까? 스택 in입니다. in은 안으로 들어간다. 안으로 들어가면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받은 것끼리 연산해서 리턴을 만나면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돌아간 걸로 A의 값은 변한다. 자,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났다. 자, 여기서 다시 F11을 하면 함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난다.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F10을 통해서 디버깅을 해가지고 어떠한 흐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매개 변수로 전달될 때 이름이 인수이고 전달될 때 함수에서 받는 거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자, 리턴 값은 하나의 약속이고 그 값은 어떻게 전달될까? 자, 리턴 값 같은 경우에는 이 int 해가지고 리턴, 그래가지고 값의 형식을 인트로 하라는 말이다. 이것도 3회차에서 나온다. 왜 그런지. 자, 이제 프로토타입이 왜 다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넘어가도록 하죠. 자, inline 함수는 3회차에서 나옵니다. 2회차에서는 inline 함수를 써도 딱히 이 속성에서 값을 건 딱히 차이가 날려나? 차이가? 이거 나겠구나. 19불에서 일반에 들어가서 내장 함수, inline 함수를 적합한 것을 모드 확장으로 하시면 이제 모든 게 그냥 F11로 해가지고 그냥 함수 호출 안 해. 얘가 말을 안 들어. inline 함수 만들라니까. 자, 아무튼 기본 값으로 하고 오늘 좀 바꿔보죠. 자, 강제로 inline 하는 명령을 force inline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었나? 맞네. 자, 아무튼 force inline을 하면 그래도 디버그 모드는 함수를 생성한다. 참 싫군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디버그 모드라서 생기는가 봅니다. 자, 아무튼 3회차에서 자세히 해봅시다. 자, 재개 함수. 이제 우리는 이 재개 함수의 순서도를
그릴 건데 어떻게 그렸냐? 우리는 이 디버그 모드를 사용해서 그렸습니다. 자, 디버그 모드를 해가지고 먼저 넘버의 값이 바뀌었어요. 그런 다음에 팩토리얼을 호출합니다. 호출해서 여기서 F11로 다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호출하고 리턴할 때 이런 식으로 값이 반복돼서 프린트를 한다. 그래서 이걸 순서도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의 순서도가 나온다. 자, 먼저 int num은 0인데 팩토리얼 5가 호출되었고 리턴에 있는 팩토리얼 4가 해서 팩토리얼 4를 호출해서 거기서 다시 팩토리얼 3 반복 해서 리턴 해서 120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사실, 이 릴리즈 모드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자, 어떤 식으로 달라지냐? 자, F11을 통해 들어가면 심지어 잠깐만요. F11을 통해 값을 들어가면 5가 아닌 4가 들어옵니다. 자, 그럼 보죠. 로컬에서 이미 값이 최적화되어가지고 넘버의 값도 알 수도 없죠. 하지만 들어갈 때 보면 넘의 값의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릴리즈 모드는 4개 변수로 4를 넣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추측할 수도 있어요. 자, 4를 넣은 4개 변수를 이런 식으로 1이 됐다는 다음에 리턴을 하시면 총 4번 되어가지고 24가 되겠죠. 그럼 이 리절트 모드 했을 때 이 나중에 대입을 할 때 최종적으로 120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리절트 모드에서 나중에 곱하기 5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한다. 그래도 팩토리얼 함수를 120이라고 추격하진 않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재기 함수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아까 말했다시피 릴리즈와 디버그 모드는 차이도 갖고 있다.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입이 빨라졌습니다. 자, 스코프. 변수는 스코프라는 이름을 통해서 범위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명도 알 수 있고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지역 변수라는 거의 특징을 보면, 자, 아까 전역 변수는 1회차 때 전역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다면 그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지역 변수는 스택이란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스택의 특성으로 함수가 끝나면 값이 죽어요. 죽는다는 말은 값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역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값이 죽습니다. 그래서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참고로 전역 같은 경우에는 스택이랑은 다른 메모리란 공간이 있습니다. 메모리라는 거는 그냥 통합적인 공간 생각하고 그 안에 스택이 있고 전역 변수가 있는 곳이 있다. 그것의 이름은 조금 뒤에 정리로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적 변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전적 변수는 값이 함수가 끝나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적 변수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디버깅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죠. 어우, 힘들어라. 전적 변수가 무엇이냐? 자, 전적 변수를 해가지고 F4를 누르시면 위에 있는 스태틱이 아예 실행되지 않네요. 자, F11을 누르시면 어디로 간 거야? 왜 프린트F로 가? F11을 누르다 프린트F로 갔네요. 릴리즈 모드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너가. 최적화했구나. 자, 디버그 모드 해가지고 F11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 스태틱 밸류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CCCC가 아니죠. 그럼 만약에 이게 9999가 아닌 0x1234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보기 편하게. 0x12345678의 경우는 실행했을 경우 스태틱 값을 16진수로 하면 0x12345678인데 그 전에 저게 실행됐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F11로 들어가면 이 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시면 이 스태틱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이 값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입 같은 경우에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냥 우리는 이거는 프로그램을 나중에 넣을 때 이 값으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전달드리고,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연산해서 리턴하는 그러한 구조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우리 전역 변수의 특징이 변수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자, 이것도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변수 주소의 값이 과연 바뀔지 안 바뀔지. 왜 안 되지? static value. 왜 안 돼? 여기 있구나. 자, 여기서 보시면
A8A014입니다. 다시 보죠. A8A014. 자, 함수, 지역 변수라면 그 값의 주소는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값의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함수나 전역 변수나 전적 변수는 같은 규칙을 갖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적 변수가 끝나고 동적 변수입니다. 동적 변수는 배울 때부터 힙이란 영역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사용한다고 배웠는데 그거는 이미 배웠을 거니까 쓸모가 없을 거고, 자, 디버그 모드에서는 그 초기 값이 cd이고 어떠한 구조를 가졌냐? 말했죠. 지역 변수는 주소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주소를 통해서 값에 접근한다고. 포인터의 기능을 사용하는 기능이, 그리고 포인터 변수로 주소를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을 가진다. 그리고 규칙을 보면 이렇게 주소를 볼 경우 fd 디버그 모드의 경우 앞에 fd라는 글자로 이 값의 영역을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자, 이러한 규칙들이 있어요. 매우 힘드네요, 말하기가. 자, typedf는 typedefine으로 형의 이름을 정의할 수 있는 C 언어의 문법 중에 하나이다. 자, 열거형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자, 이제 구조체 같은 경우에 하나 이상의 변수를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의 새로운 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새로운 자료형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료형으로 변수를 만들 수 있다. 자, 간단하게 배열처럼 변수를 구조로 모아서 새로운 형을 만듭니다. 배열은 하나의 자료형을 테이프의 형태로 나열한다. 이제 이걸 조금 더 무슨 말이냐 확인해보죠. 아우 힘들어라. 언제나 웬 복사가 안 돼. 자, 이런 식으로 시작해봅시다. 자, 이 스태틱이나 이 메인 같은 거 모두 지우고 로컬에 보면 A가 나오죠. A는 자동으로 보시면 주소가 안 나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구조체는 주소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처럼 가로로 묶여져 있죠. 자, 이제 이것의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주소를 메모리 기능으로 디버그의 창에 메모리에 메모리 1에 있는 기능으로 확인해 봅시다. 이거 조금 당겨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줄이고 4 기준으로. 네, 조금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늘리고. 자, 해봅시다. 자, 대문자, 소문자는 시몬에서 갔기 때문에 소문자로 다시 해봅시다. 자, 이럴 경우 이런 식으로 C가 너무 여러 개 나오는데 이제 값을 바꿔봅시다. 값을 1, 2, 3, 4, 5, 6, 7, 8. 자, 알 수 있죠. 먼저 이게 X의 영역이고 애가 X고 애가 Y의 영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테이프의 형태로 나열되어 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typedf 구조체는 형을 지정해가지고 스트럭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 공용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가장 큰 걸 기준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기가 가장 큰 거기 때문에 조금 바꾸어서 해봅시다. 자, 구조체 가지고 int의 형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의 형을 short로 바꾸고, short는 2바이트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를 int로 바꿉시다. 자,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고친 다음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두 가지 형이 나오는데, 먼저 20으로 할 경우 14가 되고 뒤에 있는 x가 4바이트 때문에 4바이트까지만 연산합니다. 그리고 a.y가 10일 경우 전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유니온이다. 조금 더 알았죠, 이제? 자, 이제 공용체가 이런 놈인 걸 알았고, 이제 변수의 사용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차이? 데이비를 그 코드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 디버그 모드에서는 딱히 차이가 없다. 자,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화할 수도 있고 자료형으로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변수 대입의 규칙에는 이런 식으로 리터럴이나 변수나 수식을 대입할 수 있는데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의 고정된 값을 대표하는 용어이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 문자, 문자열, 리터럴을 갖고 있고 숫자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입력하면 10진수, 두 번째로 이런 식으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가지고 큰 숫자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0을 붙이면 8진수, 0x를 붙이면 16진수, 0b를 붙이면 2진수, 밑뒤에 점하고 f를 붙이면 소수점, 자, 그냥 플롯 자료형이 되고 그 플롯 자료형을 지수 표기법을 이용해서 지정할 수 있으며 0.9로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하고 이건 아마 더블이 형이거든요. 형 더블. 그 뒤에 L을 붙일 경우 자동적으로 더블형이 된다. 더블형 같은 경우는 플롯형의 자료형 크기가 2배다. 8바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변수로 보시면 형식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봤다시피 어떠한 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스 코드에서 표기는 이렇게 해도 여기서는 표기가 모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이제 문자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오토로 했는데 다 인트로 나오죠. 이거 C 언어 특징이에요. 자, 오토 같은 경우에는 C 언어에서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오토 인트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자동적으로 인트를 생략하면 변수를 인트라고 잡고 생각했기 때문에 형식이 인트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C++로 한다면 바뀝니다. 자, 한번 보죠. C++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C++ 했을 때 로컬 조금 당겨서 더 편하게 키우시고 자,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옆에 있는 거가 자, 철 와이드 캐릭터 발음 좀 주세요. 캐릭터 16, 캐릭터 32, 인티저, 콘스트 캐릭터, 포인터, 그냥 줄여서 포인터 상수 캐릭터, 콘스트 와이드 캐릭터, 콘스트 캐릭터 16. 어우, 힘들어.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다. 자, 다시 넣어주시고, 넣을 때는 이렇게 다시 넣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 리터럴이 C 언어에선 다 인트예요.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심심하니까. 제가 가겐 빨리 끝내고 싶어져요. 가면 갈수록. 자, 다 인트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숫자 리터럴에 전미사를 붙여가지고 리터럴에 있는 자료형을 바꿀 수 있다. 리터럴의 자료형을. 자,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스키라고 해가지고 문자 또한 숫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진법과 진수를 보면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미국 표준 코드 정보 교환을 위한, 그래서 줄여서 정보 교환을 위한 미국 표준 코드가 ASCII인데 그 ASCII에 영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 한글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로서 아까 말했던 와이드 철 같은 걸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16진수와 10진수로 보고 그 다음에 총적으로 보면 이 escape 시퀀스 같은 경우도 저 위에 있는 빨간 색깔 안에 들어갑니다. 자, 빨간 색깔이 어디까지냐? 대충 이 부분 안에 들어갑니다. 자, 딜렉트도 여기 있고요. 자, 이제 진법 같은 경우에는 이진수는 2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진법, 16진수는 10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10진법, 16진수는 16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16진법 미분.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곱을 통해서. 그래서 이진수는 이렇게, 8진수는 이렇게, 16진수를 이렇게, n진수는 이렇게, 그리고 16진수와 10진수는 이런 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자, 만약에 10진수를 2진수로 변환하는 것 같은 경우 2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해가지고 2로 해볼 경우 1, 0, 0, 0, 1로 이런 식으로 이진법 변환이 가능하다. 자, 이런 식으로 지법의 총 코드 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리 올림 해가지고, 자, 자리 올림의 핵심은 뭐다? 다 쓴 경우 올라간다. 다 쓴 경우 올라간다. 다 쓴 경우 올라간다. 다 쓴 경우 올라간다. 물론 자리 올리는 진수가 해당하는 숫자를 다 쓴 경우 자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진법 같은 경우에 이거는 헥사 데크멀이라고 했죠. 헥사 같은 경우에는 16진수, 데크멀 같은 경우는 10진수인데, 16진수,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53 같은 경우 컴퓨터는 30으로 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정의를 보시면 0, 1, 2, 3, 4, 5, 6, 7, 8, 9 이걸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자, 35 같은 경우에는 아까 숫자보다 그림이 훨씬 더 보기 편할 건데 자, 10자리가 3개 있고 1개짜리가 5개 있습니다. 자, 그럼 99는 뭐가 있냐? 10개짜리로 모인 뭉텅이가 9개 있고
1개짜리로 있는 게 9개가 있습니다. 그럼 100은 이런 식으로 큰 보따리 안에 있는 게 하나라면 564는 큰 보따리가 있는 게 5개, 작은 보따리에 있는 게 6개, 그리고 개별적으로 3개가 있다. 그럼 16진수는 뭐냐? 이 봉지가 16개다.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봉지가 16개가 3개 있구나. 그래서 16을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 같은 경우는 그냥 5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식 같은 경우에 16진수 3 곱하기 10 더하기 5인데 이거를 10진수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35는 53이다. 자, FF 같은 경우도 F는 15기 때문에 15 곱하기 16 더하기 15에서 240 더하기 15가 되고 결론적으로 255가 됩니다. 자, 100 같은 경우에는 아까 거로 해가지고 FF 더하기 1이죠. 자, 256 이렇게 간단하게도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 328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 있다. 자, 비트 연산자는 불리언 오퍼레이션이나 아니면 로지컬이라고 해가지고 불연산 또는 로지컬, 논리 연산전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힘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결론적으로 이건 비트 단위로 연산을 한다. 그래서 비트 단위로 연산하는데 이 진리표를 보면 자, AND 같은 경우는 그리고 때문에 A 그리고 1만 있을 때 1이 되고 OR 같은 경우는 1이 있으면 1이 되고 XOR 같은 경우는 같지 않을 경우, 값이 같지 않을 경우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하고 빠르게 갑시다. 자, not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된다. 0을 넣으면 1이 되고 1을 넣으면 0이 되는 반대가 되는 게 not이다. 자, 시프트 연산은 볼 필요 없어요. 대입 연산자를 이제 조금 더 다시 보면 자, 대입 연산자에 이 비트를 넣어서 비트 복합 대입 연산자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진법 같은 경우에는 10진수가 있는데 그냥 값이 다 같아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 코드에서 자, printf 같은 경우 반대로 이 형식을 다르게 해가지고 다르게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서식 문자가 이런 식으로 있고 서식 문자가 또 나오고 플롯의 실수 표현에 대해서는 저번에 배웠고 자, 플롯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이나 플러스 0 아까 플러스로 할 경우 값이 조금 바뀔 텐데 아무튼 그렇다. 자, 이제 조건식으로 3한연산자와 if와 스위치와 while가 포문을 알아볼 겁니다. 자, 스캔F문은 조금 뒤까지 보죠. 자, 스캔F문은 스캔포맷이라고 해가지고 값의 입력을 받는 함수입니다. 자, 오리가 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소스 코드를 바로 사용할 경우 오리가 나오는데 오리를 읽어보면 scanf this function or variable may be unstable. Consider using scanf under s instead. To disable deprecation, use CRT secure no warnings. See online helpful details. 간단히 말하면 이 함수 또는 변수는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scanf under s를 쓰라. 자, 이 경고를 무시하기 위해 CRT secure no warnings를 쓰고 자세한 건 온라인으로 봐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샵 디파인을 통해서 경고 무시하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패라그램을 통해서 오류 코드를 입력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 대차에 해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입력받는 거를 우리는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받을 때 이걸 두 개로 나눠가지고 1, 이거 실행해야 되나? 실행하는 여기서 1.0 A 하면 이런 식으로 1.0 들어가고 한 번 더 하면 이런 식으로 A가 입력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넣었구나. 자, 우리가 만약에 1 이런 식으로 할 경우 C에 들어가는 값이 0, 공백이 들어갑니다. 공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까 C를 출력했을 때 공백이 나오는 이유는 띄어쓰기를 할 경우 거기 있는 위치의 값인 공백 0x 20을 출력하기 때문에 공백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왜 코드가 이상한지를 조금 더 디버깅을 통해서 가까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죠. 경고 무시용해가지고 프로젝트 속성에서 SDL 검사를 끄거나 아니면 scanf under 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canf는 D에 있는 변수의 주소를 통해서 값에 접근해가지고 변수의 값을 바꾼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같거나 같지 않거나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비교 연산자가 만약에 참이 될 경우 1을 하고 아닌 경우 자, 가행 거짓이 될 경우 0을 출력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std 불을 통해서 조금 더 할 수 있고 넘어가서 3한 연산자 같은 경우 참이 되면 이 true를 출력하는 구조가 된다. 자세한 건 3회차 해봅시다. 이것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디버깅으로. 자, 디버깅으로 이제 이 포문 같은 경우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포문을 할 때 이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이게 입력되네?
해가지고 1이 되는구나 이러면 이런 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if문의 디버깅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는 조건을 2개 쓸 수 있는데 한번 보죠. 자, 논리연산자는 조건을 2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nt 하나 더 추가해서 2 만들고 scanf 2개 해가지고 2개를 입력받죠. 힘들어. 자, 1, 1. 자, 2개가 같을 경우 이렇게 실행합니다. 그럼 2개가 같지 않은 경우는 이게 되네. 이럴 경우는 그냥 안 된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AND와 OR 같은 경우로 이런 식으로 두 식이 같을 거나 아니면 두 식 중 하나가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논리연산에서 낫을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아니 지금 해야지 뭐. 지금 안 하면 언제 하겠어. 어떻게 쓸까나. 함수 하나를 만들어보자. 함수 하나. 함수 하나 이름은 int고 이름의 이름은 불입니다. 내가 매기면 소리 넣고 자 이렇게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프로토 타입으로 만들고 함수를 불러와 봅시다. 그리고 이 앞에 부정을 넣어 봅시다. 자 실행해 봅시다. 자, 실행해서 1을 넣고 그러면 함수 호출에 맞다. 함수 호출에 안 넣었구나. 자, 함수 호출에 다시 자 실행해서 1을 넣고 함수를 F11로 추적하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게 되는데 들어가서 리턴할 때 보면 불에 반응 값이 1이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정을 할 수 있다. 조건식에 넣어서 그게 논리연산자 낫이다. 자 이제 스위치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무지성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디버깅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자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문을 넣어가지고 실행하면 됩니다. 자 1일 경우 1에 멈추네. 아니면 스위치문에서 멈춰가지고 1일 경우 해가지고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2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 2에서 여기서 F10을 한다. 그럼 2의 경우로 갑니다. 자, 그게 케이스문이에요. 그게 스위치문이에요. 자,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문이다. 그래서 스위치문의 순서대로 나온 걸 알 수 있다. 자, 스위치문에 브레이크문이 없을 경우 이런 식으로 디퍼런트를 설정할 수도 있다. 브레이크문은 스위치문을 끊는다. 브레이크, continue, go to.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얘를 차이했으니까. 나 고투 재밌겠다. 고투 해봐야지. 자, 고투는 재밌는 놈이에요. 이걸 통해서 애가 노랑 화살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고투가 될 경우 그냥 넘어갑니다. 자, 노랑 화살표가 이동했죠. 이게 고투다. 자, 증감시가 같은 경우에는 1회차에도 말했다시피 뒤에 붙어 있으면 프린트F를 할 때 프린트F 문이 끝나고 하고 앞에 붙은 경우 프린트F 하기 전에 연산한다. 그래서 플러스 1은 어디에 붙어 있는 자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while문에 마이너스를 넣을 경우 마지막에 1을 출력하고 연산된 후에 0이 되어가지고 들어가서 거짓이 되기 때문에 리턴을 한다.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할 경우 0이 출력됩니다. 먼저 0이 된 다음에 printf를 하고 그 값이 다시 while로 돌아가서 끝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조건문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니면 다 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 될 경우 이 반복문이 끝납니다. 자, 이제 while문이 끝났고 참 while문에서 브레이크를 써서 빠져나가도 됩니다. 두 while문은 실행문이 밑이고 밑에 있는 조건문로 다시 위로 있는 문을 하는 그런 구조다. while문 같은 것도 한번 안 해보면 섭하잖아요. 해야죠. 어우 힘들어라. 자, 대충 10번만 반복합시다. 10번.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두 while문은 어떤 구조를 가지냐? 두 while문은 생각한 대로다. 그냥 놓고 아예 꺼졌구나. 야, 무한반복하자. 무한반복.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 뜬다. 그래서 조건과 거짓수 다시 볼 수 있고, 포문을 보시면 재밌기 때문에 포문 들어가서 해보죠. 자, 초기식과 이제 조건식과 직감식이 있다고 했는데, 자, 이 포문이 실행되기 전에는 이 값은 초기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걸 실행할 경우 이 i의 값이 초기화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끝날 경우 다시 조건으로 들어가서 i가 증가하고 다시 이게 반복되는 구조다. 끝. 그래서 for 반복문이나 while문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적중해석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조건과 거짓으로 순서대로 볼 수도 있고 조건으로 다시 볼 수도 있다. 자,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로 볼 경우 이 주소를 갖고 있고 주소 안에 있는 걸 접근하는 그러한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별을 붙인다. 이제 void 같은 경우에는 자료형 인식 불가하기 때문에 참조를 못합니다. 자, 이거는 로컬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값이 void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하살표가 없죠. 밑에 있는 int인 이거랑 다르게. 그래서 만약에 void로 했다. 그러면 간접 참조가 잘못되었다고 나옵니다. 자, 이제 변수의 주소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지역 변수에는 오토가 붙습니다. 옛날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문법. 그래서 저장되는 공간은 스택이고 전역 변수하고 정적 변수하고 이제 외부 변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라고 하는 섹션에 저장된다. 전 데이터 섹션. 전역 외부 정적 변수는 주소가 바뀌지 않는다. 물론 컴퓨터를 껐다 키면 달라지겠지만 지역 변수는 실행 때마다 바뀝니다. 이것들은 전역 외부 정적은 그렇지 않다. 이 개판인걸 한번 다시 실행해보자. 자, 한번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 포인터를 적직하는데 이 주소인 0A3A13C를 출력할 거고 두 번째 포인터도 7CF85C를 출력할 거예요. 자, 봅시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포인터 안에는 포인터를 갖고 있고 정확하게는 이 글로벌 포인터를 갖고 있는데 글로벌 변수가 주소가 되지 않고 있네요. 그냥 0이라고 나오네. 애가 뭘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인터 2도 이런 식으로 로컬 변수의 주소를 갖고 있는데 그냥 너를 참조하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의 값은 말 그대로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동적 변수의 초기 값은 디버그 모드에서 CD지만 릴리즈 모드에서는 랜덤이다. 그래서 이 디버그 모드는 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소 안에 값이 있다. 그래서 주소 창조 연산자로 주소를 넣을 수 있는 %와 참조 연산자인 별이 있다. 그리고 3중 주체교 어떠한 구조를 갖고 있다. 자, 마지막 걸로 하자. 마지막 거인 D를 기준으로 보면 주소 안에 주소, 주소 안에 주소, 그 주소 안에 결론적으로 값이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다중 포인터의 경우는. 그래서 함수 호출 구조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포인터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거는 포인터로 안 보이지만 포인터입니다. 3회차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수 호출 구조 응용으로 C++로 이러면 나오고 구조체 포인터로 이제 구조체 포인터는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구조체 포인터는 주소를 갖고 있다. 함수 포인터로 함수의 주소를 가져와서 호출할 수 있고 이거를 타입 DF로 조금 더 편하게 형을 지정할 수 있다. 이제 함수 포인터의 활용으로 계산기를 만들 수도 있다.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힘들어. 자, 1 더하기 1. 뭐 아주 여러가지가 뜨네. 자, F10 add, break, calculate에서 F11 하면 add로 분산이 된다. 예외 처리를 통해서 오류가 날 것 같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쓸 수 있고, 예외 처리를 10%로 이렇게 쓰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글 코딩으로 먼저 헤더 파일이 나오는데, 헤더 파일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 코딩으로 할 수도 있다. 참고로 나중에 C++를 보면 클래스라고 했죠. 헤더 하나, CPP 파일 하나 해가지고 헤더에는 이렇게 프로토타입만 돼 있고 선언들을 이제 CPP 하는 구조 있는데 이것들을 나중에 컴파일러가 그냥 메인 함수 있는 곳에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래서 한글 코딩은 디파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제 프로세스는 이거 설명해 새로 나온 거. 프로세스, 스레드, 스택, 힙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서 OS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일단 어렵죠. 일단 윈도우가 있어요. 윈도우라고 하는 큰 프로그램 안에 우리는 프로세스라는 놈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프로세스 안에는 메인 스레드라는 놈과 서브 스레드라는 놈이 있는데, 자, 둘 다 독립적인 스택과 레지스터를 갖고 있고 같이 사용하는 건 코드 데이터 힙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메모리는 커널 영역과 PEB 영역과 TB 영역과 DLL 영역과 프로그램 이미지 영역과 힙과 스택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은 위로 자르고 스택은 아래로 자른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자, 프로그램 이미지는 이런 식의 특징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커널은 이러한 특징. 자, 그래서 멀티 스레드 코딩이 재밌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재밌는 걸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자, 시작해봅시다. 1, 2, 2, 1, 2, 2, 1, 2, 2. 자, 이게 어떠한 구조냐. 자, F10을 해서 프린트입하고 슬립을 하죠. 그 다음에 2가 출력됩니다. 자, 기억하세요. 여기서 2를 하면 2가 출력돼요. 그러면 여기서 실행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F5를 누르시면 다음 스레드입니다. 자, 이거를 할 수 있는 여기 있냐. 여기 있는 스레드를 통해서 우리는 스택 프레임이나 스레드 등, 그리고 프로세스 등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걸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드디어 이 위에 있는 프로세스가 저 앞에 있는 아이디고 이 주 스레드의 아이디고 스택 프레임 등 우리는 알아야 할 게 더 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코드냐. 아까 1, 2, 2라고 됐죠. 이제 코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스레드를 생성합니다. 여기는 함수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자, 이 함수를 보면 일단 첫 번째 메인부터 보죠. 메인 스레드. 자, 무한 반복입니다. 2초를 정지하고 1을 출력합니다. 먼저 1이 출력되겠죠. 메인이 먼저 시작한다고 합니다. 메인. 그 다음에 서브로 가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스레드가 가가지고 while문이 합니다. 자, 2를 하고 1초를 정지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while문이 일어나서 2를 출력하죠.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메인은 이 프린트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1, 2, 2, 1, 2, 2, 1, 2, 2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는 멀티 스레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흐름을 여러 개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같은 경우에 first in first out의 구조를 가진 성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지역 변수는 스택에 저장되고 이게 어떤 거냐. push A를 하면 A가 이렇게 적어 push B를 하면 A, B를 하는데 pop B를 하면 B를 뺄 수 있습니다. A를 뺄 수는 없어요. 먼저 들어가면 먼저 나가는 그러한 구조다. 그래서 높은 메모리에서 낮은 메모리로 가는 그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스택과 힙 같은 경우는 스레드는 스택이 개별로 있고 메인 스택은 힙과 같이 있다고 하는데 힘들어라. 스택이 위로 자라는 이유는 오버플로우로 이러한 이유들이 있고 OS는 윈도우, 안드로이드, iOS 같은 최상의 프로그램이다.